오랜 경기 침체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 때문에 대학에서는 기업과의 산학협력에 주력하고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청년의 취업난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 줄여서 3고 시대라고 하죠. 특히 취업난까지 겪는 청년들의 고통이 큰데요.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체감경제 고통지수 결과 실제 청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동훈 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장님은 산업협력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청년들 취업을 돕기 위해서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대학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산학협력이 그런 취업에 얼마나 좀 좋은 영향을 주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걸 수치적으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네. 사실 산학협력을 통해서 취업이 진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네네. 사실 뭐 기업들이 예전에 기업에 비하면 지금 기업하고 대학이 상당히 상호 교류를 많이 하고요. 네. 기술 교류, 그다음에 인력 교류를 네. 통해서 산학협력이 활발히 되어서 네네. 아마 학생들이 기업을 선택하는데 상당히 도움도 받고 또 기업이 학생들을 선발하는데도 상당히 네. 사전 그걸 정보를 잘 알고 있어서 앞으로도 산학협력, 취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은 대학들이 또 여기에 네네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산학협력의 수준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게 산학협력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가요? 2003년도인가요? 네. 그때 산학협력촉진법이 제정되면서 2005년도에 각 대학에서 이제 산학협력단이 생기고 네. 그래서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긴 거죠. 네. 법적. 그 이후에 이제 정부에서 각종 인력 양성 사업, 네. 각종 연구 기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네. 많이 해줘서 최근에 와서는 뭐 총장들도 산학협력단장을 역임한 분들이 전국 많은 대학에서 총장으로 예. 이렇게 취임하기도 하고 저도 역시 산학협력단장 출신 총장이고. 총장님. 네. 근데 더 좀 주목할 것은 요즘에는 이제 소위 영재과학고등학교 출신 과학고등학교. 네, 네네. 그런 분들 교수들이 이제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지금 시기는 그래서 앞으로 산학협력은 아주 비전이 되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하고 또 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거가 좀 투트랙으로 가나요? 아니면 같이 한 대부분 뭐 꽤 있나요? 산학협력한다 하면 예. 일단 뭐 기술 개발 그런 인재 양성해서 기업에 공급하고 또 한 축이 사실은 이제 일자리 창출 네네. 차원에서 이제 창업이요. 창업이란 거. 창업은 예전에는 사회 경험 다 하고 직장 경험 다 하고 할 네. 거 다 해본 다음에 뭐 창업한다 이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예. 뭐 디지털 시대에는 반짝이는 아이디어 좋은 그런 거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교도 학생들이 창업을 많이 장려하고 있고 학생들도 열심히 창업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더 효과적으로 좀 움직이려면 정부의 지원도 사실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조금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정부의 지원이 좀 확실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전에 비해서는 뭐 매년 정부에서는 산학협력, 창업 이런 분야의 지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부처별로도 늘어나고 있고 또 지자체도 최근에 들어와서 상당히 지역 산업 육성 차원에서 산학협력 그리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업 이런 쪽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뭐 지원이 많다고 해도 어떤 방향적으로 정책적으로 뭔가 큰 틀의 방향을 그래도 잘 잡아야 되는데 이런 산업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네. 나가야 될지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업한테 대학이 제공해야 될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예. 인재만 양성해갖고 기업에 공급하는 거는 아주 대학의 아주 기본적인 임무이고 네네. 좀 고도화된 산학협력을 하려면 기술을 어떤 특화된 핵심 기술을 기업에 제공해야 되는데 네네.
그러려면 저가 평소에 뭐 이런 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의 말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항상 소신은 교수가 대학에 들어오면 적어도 10년은 연구, SCI 논문 이런 무지 많이 써야 된다. 산학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 자신의 역량이 내공이 기업한테 제공할 수 있는 거리가 쌓여야 진정한 산학협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산학협력을 해야 진정한 산학협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업이 그런 대학 교수를 맞이했을 때 네네. 진짜 대학한테 우리가 진짜 뭔가 이렇게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 기업들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연구 R&D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나요? 맞아요. 대학은 우수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라는 우수한 자원과 네. 또 학생, 차세대 또 미래의 인재들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기업도 사실은 대학에 또 지원도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가기만 하면 안 되고 네. 기업은 사실 대학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그런 좀 고가의 기자재, 장비, 네. 시설 이런 것들을 좀 네. 대학에 좀 공유해서 쓸 수 네.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돼야죠. 그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학 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다 이런 결과가 네.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이유가 된 것이 어떤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전공의 미스매치가 난다는 것이 대학 교육이 잘못돼서 미스매치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이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직업을 생각하고 이 대학을 입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 준비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대학도 내 그 직업과 관계 없는 무조건 좋은 이름 있는 대학에 무조건 어떤 학과든 가보자. 네. 그 다음에 가서 뭔가 거기서 해결 좀 차선책을 찾아보자. 저희 3, 40년 저희 때 그랬는데 지금도 지금도 그런 경향이 뭐 아마 나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고요. 예, 사실 그렇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의 진로를 잘 할 수 있는 그 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그 연장선상에 대학에 들어와서 이렇게 더 자기의 전공 분야를 심화 교육을 받고 네. 나가야 되는데 또 그 이면에 또 사실 기업도 일부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기업이 사실 뭔가를 전공 역량을 가지고 이 대학교 졸업생을 뽑아야 되는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시험 그런 거에 시험을 잘 쳐서 들어가면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들어가 보니까 그 업무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군요. 취업을 하지 말고 창업을 하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받는 청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뭐 정부도 그렇고 네. 대학에서도 창업을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총장님께서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혹시 사회가 그런 식으로 시각으로 본다면 그건 좀 잘못된 시각이라 보고요. 네. 취업은 취업이고 창업은 창업. 두 가지 갈래로 좀 봐야 그렇죠. 된다. 창업할 사람이 따로 있고 네. 취업할 사람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니까 대안으로 창업을 해야지. 그러면 창업은 취업보다 더 힘든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아마도 창업하려고 하는 학생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젊었을 때 해봐라.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진로 설계 시간, 진로 계획, 진로 설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적성 검사를 다 하고 해서 좀 취업에 포커싱이 되는 학생은 취업하고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창업 쪽으로 저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보시기에 취업보다 창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는 경향이 늘고 있죠. 취업이란 것은 정해진 그 돌다리를 건너가기 위한 그런 것을 준비만 잘하면 그걸 할 수 있지만 창업은 자기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해 나가는 거라 창업이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도 그런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그 학생들이 젊었을 때 한번 자기 꿈을 한번 실현해 보는 거. 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학생이 한번 그렇다고 한번 해갖고 바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 보면 네. 반드시 거기서 또 그 학생은 거기서 많은 그 경험과 자기 스스로의 내공이 쌓일 겁니다. 정부도 청년의 창업 육성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모든 어떤 지원이나 제도가 완벽하지는 않을 예. 텐데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지원이 가더라도 제대로 돼야 되니까요.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저는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창업하면 뭐 아이템 하나 가지고 바로 이거 가지고 창업하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창업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도 창업을 좀 해봤지만 제품을 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무지 많은 그 절차와 네.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없이 아이템만 좋다고 정부에서 사업계획서 써갖고 물론 이제 럭키하게도 그렇게 또 선정돼서 하는 학생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 창업 소양 교육이 어느 정도 된 네. 그런 학생들한테 창업 자금, 준비금 이런 것들이 투입돼야 실패할 확률이 적고 실패하더라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네. 인재 양성도 중요한 임무 네.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에 뭐 반도체니 AI 이 기술이 네. 워낙 발전 속도가 높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인재 양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지금 정부에서 하는 첨단 분야의 네. 인재 양성, 정부도 무지 대학에 독려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이 되게 필요하죠. 아마 정부에서 고시한 첨단 분야가 한 21개 분야가 네. 되는데 우리 대학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응용학과, 네. 그다음에 지능형 반도체공학과, 그다음에 미래에너지 융합공학과 이 세 개의 분야 첨단 분야 학과를 신설해서 이제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도 스킨십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 또 응원도 좀 해주시고 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노래도 좀 하시고 하셨다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래를 하셨길래 좀 이슈가 됐고 또 유튜브에도 나왔다고. 그거 참. 예, 예. 뭐 뭘 모르고 부르긴 불렀는데 그게 부럽지 않아. 뭐 그걸 불렀어요. 부럽지 않아요? 장기하 가수의 노래를 불렀는데 누가 더 모를까? 널까? 날까? 몰라. 그런데 세상에 말이야. 부러움이란 걸 모르는 대학도 있거든. 그게 바로 우리야. 그런 노래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아무래도 모교인 학교에서 총장까지 하시니까 아침에 출퇴근하실 때마다 보이는 학생들이 굉장히 사랑스러우실 것 같고 그렇죠. 굉장히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렇죠. 뭐 이제 모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진로를 진짜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봐라. 진로 선택. 예, 진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진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입시, 대학을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앞으로의 인생에 어떻게 대학에 와서 무슨 공부를 해서 사회에 어떻게 진출해서 어떤 사회에서 일원으로서 내가 기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진로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그 대학생들 대학 학창 시절 대학생 신분으로서만 해볼 수 있는 걸 해봐라. 네. 예. 짧은 여행 해외 여행이든 네. 어학 연수든 교환 학생이든 해외 또는 국내에는 뭐 기업체 인턴십이든 네. 또는 봉사 활동이든 또 학내에서 동아리 활동이든 뭐 다양한 이런 그 국내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봐라. 네. 에픽 졸업 인증제라 해갖고 네.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한테 그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그런 또 우리 대학만의 나름대로 독특한 프로그램을 평가 시스템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물가에다 취업난으로 갈수록 청년들이 버티기 힘든 환경이 돼가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 그리고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만큼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나타나길 바라면서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